나라가 망할 때까지 진짜 든든하게 정말 개꿀 빨면서 돈을 벌 줄만 알았던 두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입니다. 코카콜라와 사이다, 든든한 이 국밥조합을 통해서 두 회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한국의 음료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구도가 완전히 뒤져지고 있죠. 칠성사이다를 보유한 롯데칠성은 무려 10년 만에 분기적자를 냈고요. 한국에서 완전 배짱 장사를 이어가던 LG생건의 코카콜라 자회사는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선 이렇게 두 회사들이 힘든 이유가 한국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이른바 제로음료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트렌드가 활짝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런 기존의 탄산음료 업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브랜드 이미지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지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큼 높은 가격을 책정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체 브랜드의 새로운 음료들이 나왔을 때 더욱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도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이렇게 빠르게 몰락하게 만들어버린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요즘 펩시 제로가 전통의 강자 코카콜라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다고 하죠. 코카콜라는 왜 이렇게 죽쓰고 있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저희가 탄산음료 살 때 덥거나 긴급할 때 딱 생각이 날 때 한잔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게 되는데 편의점 코카콜라 가격 진짜 미쳤죠? 가볍게 한 잔 먹으려고 해도 한 캔에 2,000원, 친구들하고 어디 과자 파티라도 하려고 페트병으로 사려고 하면 3,900원. 와, 가격 미쳤다, 그죠? 페트병 2개 사면 국밥 한 그릇이네? 게다가 얘네들은 1+1 그런 이벤트도 정말 오랫동안 안 했었잖아요. 물론 요즘은 얘네도 진짜 힘들어해서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저 말고도 코카콜라 비쌀 게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 요즘 코카콜라가 부진한 게 당, 건강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그렇다는 걸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한 캔에 2,000원은 선 넘은 거 아니야?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으시죠? 평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와,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한국의 코카콜라 가격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미친 것 같은 게 맞다고 합니다. 무려 일본 콜라 가격의 2.6배, 미국 가격의 2배가 넘는다고 하죠. 아니, 일본은 그렇다 쳐도 진짜 미국은 뭐냐? GDP 3배 나라에서 가격이 우리가 2배가 더 비싸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소득 대비해선 거의 6배 비싼 거란 거잖아요. 콜라에 무슨 금이라도 탔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실제로 아시아 47개국에서 한국보다 콜라가 더 비싼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이런 나라들 다 합쳐서도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파괴력 있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LG생활건강이 거의 독점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니까 사실상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아니, 코카콜라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왜 갑자기 LG생활건강에 끼는 거야? 하고 말이죠. 아마 신문을 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는 워낙 옛날부터 빠르게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히트를 치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코카콜라의 퀄리티를 균일하게 또 제때 각 회사들에 제공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선택한 방식은 세계 각지로 자신들의 마법의 원액만 보내고 각 지역의 파트너사에게 로열티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죠. 그리고 현지에 그런 코카콜라 본사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서 판매 총판을 하는 현지 회사들이 이른바 보틀링 파트너, 줄여서 파트너사라고 하는데 그 파트너사를 한국에선 LG생활건강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왜 하필이면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이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코카콜라 값을 올리고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이권을 넘겨준 거야 하고 말이죠. 그냥 여러 개 회사를 계약해서 경쟁을 시키면 되잖아. 코카콜라 본사 바보야?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선 유통과 판매를 맡는 파트너 회사가 무려 1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코카콜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파트너사를 한양, 우성, 서라벌, 범양, 호남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5개의 파트너사를 처음엔 선정했다고 하죠. 이렇게 5개 파트너사 체제로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카콜라 본사로부터 이 5개 파트너 회사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떨어졌으니 파트너사님들, 이번에 우리 지주회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기업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거든. 파트너사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준 거 고마운데 이제는 다시 영업권 뺏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인수 가액이 완전 후려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다고 하죠. 코카콜라 본사가 완전히 갑질을 한 셈이 되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파트너사가 있었으니 야, 우리 충청권하고 경북, 경남에 유통시장도 싹 있겠다. 지금까지 이제 생산 노하우도 있겠다. 그냥 우리가 설탕물 탄 콜라가 그게 뭐 대수야? 우리가 그냥 콜라 만들어서 독립할 거임 라고 당차게 외치면서 그 당시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기염찬 스타트를 그리면서 콜라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까지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초심을 잃었는지 가격도 코카콜라만큼 올리고 또 맛도 어떤 건 탄산이 다 빠져있고 밍밍하고 이런 퀄리티 컨트롤 이슈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우리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상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코카콜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갑질에 성공했던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그 이후로 잘 나갔을까요? 야, 카르마는 실존한다죠. 2000년대 초중반에
20년만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엔 뭐 웰빙이다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웰빙 타겟형 상품들이 계속 나왔죠. 이에 역풍을 맞아 코카콜라는 그런 트렌드하고 다르게 딱 봐도 건강에 좋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약 25년 전 기준으로 한 해 수백억을 벌던 회사가 이런 웰빙 바람 때문에 턱턱턱 불과 몇 년 만에 70억, 250억, 300억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적자를 내는 회사로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또 연이어 일어난다잖아요. 아마 또한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을 독극물 콜라 사건이 바로 2006년 바로 이때 일어나죠. 2006년 7월에 한 40대 여성이 코카콜라 본사에 전화해서 20억을 주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 그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날 이후 실제 어떤 30대 남성이 자기가 먹은 콜라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 코카콜라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이런 협박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씨가 마셨던 콜라를 회수해서 국가수의 연구를 의뢰한 결과 독극물이 검출된 다음에야 이 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하죠. 무려 피해자가 독을 섭취한 지 11일이나 지나서 리콜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한국엔 진짜 코카콜라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실추한 사건이 되어버렸고요. 당시엔 한국의 코카콜라를 직접 운영하던 코카콜라 본사 입장에선 와, 이거 한국 시장 진짜 쉽지 않네 라는 판단이 들었고, 한국 코카콜라를 다시 한국의 파트너사에게 매각시키기 위해 인수자를 물색하게 됩니다. 당시 코카콜라가 매해 200억, 300억씩 적자를 보던 회사였는데 잠재 인수자들에게 금액을 얼마를 불렀는지 아시나요? 인수가액으로 6천억을 불렀습니다. 물론 조건이 독점적인 파트너사 권한을 준다고 하긴 했지만 독극물 사건으로 이미지를 이렇게나 많이 실추시키고 웰빙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6천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 와, 그걸 바로 LG생건이 물었죠. 인수가액 3,853억, 그것도 금융위기 직전이라 무려 그때 돈으로 3,800억, 지금 돈으로는 5천억도 넘겠죠. 적자 회사에 4천억을 태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 아니 그냥 회사 전체를 인수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코카콜라를 팔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꼬박꼬박 매년 다시 본사에 로열티를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10년짜리 권리를 4천억에 사온 건데 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와, 이게 맞는 딜인가 싶은데 LG생활한테는 다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비싸게 사서 바로 내국인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붙여서 쫙쫙 뽑아 먹는다, 그야말로 한국 회사들의 단골 수법이다, 그죠? LG생건의 독점적인 판매 위치, 그런 구조적 영향 때문에 한국인들은 졸지에 일본의 2.6배, 미국의 2배가 넘는 콜라 가격을 주고 콜라를 즐겼어야만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LG생건의 음료 사업부는 약 절반 정도가 코카콜라 매출이라고 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영업이익을 몇백억씩 쫙쫙 뽑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그 호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으니 바로 국내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는 제로 음료 시장입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야, 제로콜라? 그거 졸라 맛없잖아, 남자는 코카콜라 근본이지 라고 하면서 제로콜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엔 탄산음료에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던 제로 음료들이 최근 3, 4년 동안 정말 쭉쭉 올라오고 있죠. 매출로만 놓고 봐도 1년에 150%, 60%씩 성장하면서 이거 정말 몇 년 안에 과반 점유율을 넘는 거 아니야? 이젠 탄산음료를 먹는다고 하면은 거의 제로 음료를 먹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될 정도로 점유율이 확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제로 음료 나온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한국에서 제로 열풍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게 된 거야? 하고 말이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많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고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을 많이 신경 써서 제로 음료를 먹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펩시의 제로 슈거 라임향 이 상품이 출시된 게 정말 크리티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2006년 펩시 맥스, 2009년 펩시 넥스 제로 음료들이 모조리 실패했었는데 이 음료는 진짜 잘 뽑았죠. 많은 사람들이 콜라의 향을 탄 걸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펩시 라임향은 이례적으로 시장에 잘 파고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전쟁이 불붙고 있는 탄산음료 관련 설문조사에서 해당 업체의 음료가 맛있냐 라는 질문에 펩시는 무려 77%가 소비자들이 맛있다라고 대답했는데 코카콜라는 고작 56%가 맛있다고 대답했죠. 반대로 맛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펩시보다 코카콜라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이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와, 진짜 이번에 위기구나 싶어서 2022년 3월 레시피마저 변경해서 거의 코카콜라 근본 맛에 가깝도록 변경을 했지만, 한번 고객들 뇌리에 펩시 제로는 맛있고 코카콜라 제로는 맛이 없네 라는 그 인식을 바꿔주기엔 이미 늦었다고 하죠. 이런 소비재에 한번 박혀버린 인식이 진짜로 무서운 게, 이렇게 적어도 제로 음료 업계에선 1등 자리를 탈환당하자 코카콜라도 엄청나게 그제서야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내고 마케팅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쓰고, 또 예전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1+1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했는데 코카콜라로부터 한번 떠나버린 소비자들은 쉽게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유, 도대체 왜 한국 식음료 회사들은 한번 잘 나갈 때 계속해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소비자도 그 브랜드를 쭉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잘 나오지 않는지 소비자들 입장에선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로 탄산음료 시장이 쭉쭉 커가는 이때 과연 제로 음료가 건강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분들도 나오고 계시죠. 사실 어떤 식품이 우리 건강에 엄밀한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몸에 안 좋다, 암을 일으킨다, 심혈관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조사는 진행하기가 돈도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식품들이나 건강 관련 문제에선 마땅한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개 유튜버인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여보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정말 많이 먹던 탄산음료 소비가 최근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있죠. 미국인들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탄산음료를 1년에 200리터씩 먹었다고 합니다. 500ml 기준으로 200리터면 작은 한 캔이 250ml니까 1년에 800캔, 하루에 3캔을 먹었다는 건데, 이 수치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음료에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자 미국인들의 당뇨 유병률이 30년에 걸쳐서 무려 7배나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1형이든 2형이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니든 완치가 절대 없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시기론 제로 음료가 좋고 나쁘고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와 있진 않지만 각설탕이 5개 이상 들어간 분량이라는 일반 가당 탄산음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들 정말 많이 말씀하시죠. 물론 물보다 좋은 게 있겠냐마는, 저는 버핏 선생님 말씀처럼 건강한 식이요법 다 지켜가면서 몇 년 더 일찍 살 바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몇 년 일찍 죽겠다,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오늘은 코카콜라의 몰락과 또 제로 탄산음료 업계의 퀀텀 점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곧장 일개 흑우 유튜버인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틀리거나 또 빼먹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측 하단을 통해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남겨주세요.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최신 이슈를 잡아서 빠르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